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늘 저희가 마련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록 보잘것없는 방송이라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갖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은 제가 어디를 좀 다니다 보면은 생면부지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한 분 한 분 제가 전함도 여쭤보지 못할 때도 있고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못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방송들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자유공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가 마련하는 이 방송은 옆에 보시면은 그 더보기라는 클릭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요, 더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해서 느끼시는 대로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한심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비밀이 다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비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관리해오던 국가정보원 안에는 국정원 무슨 발전 개혁 TF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국정원이 그간 1961년 6월 10일 창설한 이래 그 수십 년 동안 이룩해온 비밀 공작 사업들의 내용들이 민변 출신이나 김일성 자금을 받고 공부해서 검사 판사된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또 변호사를 하면서 민변에 가 있고 하는데, 자, 그런 자들로 구성된 이 국정원 발전 개혁 TF가 국정원을 습격을 하고 정해구라고 하는 성공회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다 파헤쳤습니다. 이제 국정원에는 더 이상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가 대북 협조자로 활용해왔던 지하 비밀 공작망들의 그 명단도 북한으로 다 넘어가서 북한과 중국 지역 혹은 더 험악한 지역에서 비밀리에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왔던 그런 공작원들이 모두가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도륙을 하고 망가뜨린 이후에 벌어진 것은 바로 기무사, 보안사에 대해서 지금 무슨 그 당시에도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등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기무사를 망가뜨렸습니다. 기무사위원들의 절반 이상을 강제로 옷을 벗기게 했고, 그것은 마치 김대중 정권의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이 되어서 당시 국가정보원의 베테랑 요원들 580명의 목을 쳐서 국가 비밀 첩보 공작 기구를 망가뜨리고 또 그 모든 기능을 없애서 북한 평양 노동당 휘하로 넘기려 했던 그 당시와 같은 의도와 그와 같은 불순한 기도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무사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무사에 아주 고급 장교들이 여러 명이 옥살이를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목표물이 어디였냐? 바로 국군정보사령부였고, 바로 국군정보사령부를 파괴해서 형해화시키는 것이 바로 평양 아이들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 의해서 전염되어 있던 국가정보원의 현역 직원들을 통해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가장 뛰어난 요원으로 평생을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적들로부터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나간 온 세월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고급 장교를
간첩으로 몰아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가장 에이스 공작관 고급 장교를 간첩으로 몰아서 처단함으로써 국군정보사령부의 역량과 그 용맹스러운 정보사 대원들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내지는 와해, 섬멸하고자 했던 간악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졸업하고 임관하여 정보사 무관으로 40여 년간 국가에서 헌신했던 바로 정규필 대령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정규필 대령이 최근 들어서 참 또 한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직 첩보 장교에게 지금 명예퇴직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독촉장이 지금 정규필 대령 앞으로 지금 도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3월 말 미리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 때문에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왔던 정규필 대령은 바로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 국가정보원 직원들 근 30여 명 정도가 그 좁은 20여 평의 정대령 집을 급습을 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간첩으로 몰렸지만 결국 검찰도 국정원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는 간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각하를 시켜버리고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다시 정대령 집에서 나온 또 다른 자료, 즉 뭐냐면 포렌식 점검 대상이 되는 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하나 발견해갖고 그걸 시비 삼아서 별건으로 또다시 정규필 대령을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합니다. 자, 결국 대법원까지 간 결과 정규필 대령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또 강제노역 160시간에 처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지금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았던 그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4천만 원도 안 돼요. 3,9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자, 직접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받았던 그런 그 명예퇴직금입니다. 이런 그간의 근 40년 달하는 세월 동안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규필 대령에게 이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국가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 예비역 대령에 대한 이 하나의 그 예우로서 이런 금전적 보상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명예퇴직 수당도 지금 반납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소위 말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받고 났을 때 저처럼 비슷한 일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 정규필 대령의 이와 같은 이 소위 검사 쪽 또 국정 쪽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과거 일이고, 그것이 또 설령 뭐 있다 그래도 그게 무슨 우리나라 비밀 첩보를 갖다가 기록해 놨던 것도 아니고, 소위 부대 내에 있는 어학자원들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김계동 등등 쭉 이름을 적고 뭐 출신 학교가 뭐 육사다, 삼사다, 뭐 학군이다 이런 걸 구분해 놓고 어학 실력이 상중하려 했을 때 얼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적어놨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강제로 해서 정규필 대령에게 이렇게 지금 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시민사회 속에 있던 강승규가 있을 때도 얘기를 전달해 봤고, 강승규를 통해서 뭐 김태우라는 아이도 뭐 받아서 국정원장한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곳에서는 정규필 대령에 대해서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정대령을 진실로 간첩인 것처럼 국가를 배신한 비열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20여 년 전에 썼던 그 플로피 디스크를 갖다가 포렌식한 결과 군사기밀 탐지 수집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었죠. 자,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를 받고 작년 2024년 5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정규필 대령은 기밀 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겠지만 기밀 탐지 수집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동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뒤에 본인이 삭제한 비밀을 포렌식으로 되살린 뒤에 기밀 탐지, 기밀 수집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비밀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규필 대령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판 조서와 녹취록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또 평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했던 국가유공자에게 훈장과 상훈은 주지 못할 망정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 이런 한심한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벌어졌던 법적 공방에서 정규필 대령은 지나간 그의 첩보 외길 인생의 명예를 걸고 혈투를 벌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정규필 대령은 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그 여파는 만만치가 않죠. 평생을 군에 헌신한 대가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필 대령의 군인연금을 50% 삭감한다고 통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군인연금 중 절반을 환수하기로 했다 합니다. 또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 12%에 해당되는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전 군이 떠들썩했던 2024년 12월 3일 육군본부는 정규필 대령에게 명예전역수당 환수 고지문을 발송하였고 명예퇴직수당 3,911만 3,830원을 반납하라는 문서를 고지문을 통해서 정규필 대령에게 납부 독촉을 하는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 12%가 발생한다. 또한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강제 징수를 의뢰하거나 육군본부 채권관리관이 재산 압류 및 강제 매각 등을 자력 집행한다. 항상 국가와 군을 사랑하시는 선배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실 기원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정규필 대령 스스로도 처음에는 등기로 스팸 메일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독촉장이 도착한 뒤에 이게 지금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2025년 금년입니다. 2월 5일에 발송된 명예전역수당 납부 독촉장에는 앞서서 도착한 고지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가 붙은 것이었죠. 즉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57일간의 이자 73만 2,982원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건요, 명백하게 연금도 삭감시키고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절차, 이 모든 것은요, 법적인 모순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급여액 2분의 1로 삭감합니다. 군인사법 제53조 2항 명예전역 4항에 따르면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필 대령의 경우는 전역한 이후 국정원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된 외장 하드를 근거로 비밀 탐지, 비밀 수집 혐의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유죄 판결 근거인 비밀 소급 적용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비밀 문건이 발견된 시점은 정규필 대령이 전역한 뒤가 되고, 그리고 현역 복무 중 삭제했던 기밀이 전역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복원이 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복원된 비밀은 모두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런 상황을 현역 복무 중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 당시 핵심 쟁점도 이런 군사 비밀을 다뤄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혼, 강도, 도둑, 절도, 이런 사건 따위를 취급해왔던 그런 경험도 없는 아이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지금 이런 판결을 내려놨던 것이죠. 자, 이 지금 근본 정규필 대령 사건은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가 누설 혐의에 대해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 소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인데,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으로 기소를 하여 정규필 대령이 유죄를 받게 된 사안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정규필 대령이 민간인, 즉 전역한 예비역 신분이 아니라 군인 현역 신분이었다면 군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사안이고, 서울중앙지검이 정규필 대령을 별건 기소한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려고 한다면 군사기밀 누설 등으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정규필 대령 사건에서 10년, 20년 전 시효가 만료된 비밀이, 즉 디스켓이 포렌식을 통해 발견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난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좋지 않은 판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군에 헌신했던 비밀 첩보장교가 전역한 뒤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이 삭감되고 명예퇴직금까지 도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간 정규필 대령이 살아온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고,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동료로서 같은 비밀 요원의 삶을 걸어온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버려라.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규필 대령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정년을 모두 채웠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나라의 조국과 민족과 역사 앞에 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였던 이 명예퇴직이 기밀탐지 수집 유죄 판결과 그리고 명예퇴직금 환수 및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런 생각을 누가 꾸엔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예퇴직 대가로 받았던 명예전역수당은 남은 임기에 받을 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 명예퇴직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형사재판 위에 쓴 돈이 명예퇴직금보다도 많았다는 것이 정규필 대령의 현실입니다. 정규필 대령이
근 40년간 국가에 헌신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기밀탐지 수집 혐의 유죄를 받으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사라져버리고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금전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규필 대령은 지금 현재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뭘 더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그저 막막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을 바쳐온 이 고급 장교에게 이러한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규필 대령은 평생을 남북 통일을 목표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남은 것은 비밀탐지 수집 혐의 관련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 그리고 돈을, 명예퇴직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독촉장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즉각적인 재심 청구를 했어야 하겠죠.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겸 사태와 또 정보사령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비화되면서 계획을 잠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정규필 대령은 자신이 사랑했던 전 직장 정보사령부에 불이 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도 탄핵 정국이 수습된 뒤에 본격적으로 재심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연금 삭감과도 관련해서 군인재해보상 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재심위원회는 군인연금급여 결정 이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 행정심판이 되겠는데 지난 3월 6일에 재심위에 정규필 대령 건이 상정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정규필 대령의 이런 간첩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요, 저와 같이 대학에서 그 같은 과 중문과에 공부했던 김용변이라는 자입니다. 끝에 변은 대변 소변할 때 그 변자입니다. 김용변입니다. 그 자는 저와 같이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나왔지만 이 진술서에는요, 이용권이라는 가명을 써서 정규필 대령이 마치 국가의 비밀을 팔아먹은 것처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중국말이 정규필 대령처럼 유창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날 만한 사람이 없었을 때 퇴역한 군인 신분이었던 중국인을 정규필 대령이 소개해 줬던 것이 그게 화근이 됐는데, 정 대령으로부터 그 중국인을 소개받고 본인은 그 사람한테서 여러 가지 첩보도 수집하고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선 정 대령을 그 중국인에게 돈 받고 향 받고 비밀 정보를 팔아넘긴 것처럼 진술서 써서 본인은 심양의 부총영사로 나갔다가 이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경으로 다시 전보를 해서 북경에서 1급 관리관 공사까지 하면서 퇴역한 자입니다. 이 자의 인간성이나 평소 학문 실력이나 또 중국어 구사 능력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합니다. 그 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준이 형편없는 자입니다. 서울대 중어중문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 자가 중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입사를 해서, 즉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입사를 해서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과에는 배정도 못 받고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어쩌다 해서 교원영색으로 콧맹맹이 소리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과연 그런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정규필 대령에 대해서 참언을 하고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결과 정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입증이 안 되자 집에서 발견된 포렌식 재료인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서 억지로 다시금 별건을 통해서 정대령에 이렇게 굴레를 씌웠다는 점. 도대체 국가가, 그것도 제가 근무했던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이런 양심 없는 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 건이 발생했을 때가 문재인 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규명을 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 했습니다. 물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종찬이가 원장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 580여 명의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목을 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그 원한이 사무쳐져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왔던 원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는 국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족보를 따져볼 때 국정원의 부모님 집에, 큰 집에 해당되는 집이에요. 그런 정보사 출신의 정규필 대령을 이런 식으로 욕보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까지 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면수심도 이처럼 파렴치한 인면수심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정규필 대령에 대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이 잘못된 판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어쩌다 사법기관이 이렇게까지나 부패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규필 대령의 이 억울한 사연을 알릴 수 있는 곳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한테 많은 분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누구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와 정규필 대령 사이에는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조직된 부서도 달랐습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북경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조직 파견된 부서는 달랐지만 참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고 서로가 어려움을 도와줬던 그런 전우였습니다. 동료였고 같은 공작관이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저가 아니더라도 정규필 대령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대령도 육사 출신이지만은 군인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적으로 훌륭한 양식을 소유한 그런 아주 고급장이었습니다. 정대령의 이 한시를 짓는 모습을 보고 있나라면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거미줄을 치듯이 한시도 줄줄 나올 수 있을까? 참 동료지만 그의 지적 수준에 늘 감탄하고 탐복하고 부러워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규필처럼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국가에서 봉사한 결과가 고작 간첩으로 몰리고 연금이 깎이고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라고 하는 독촉장을 받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걸고 달려왔던 지난 40년의 보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회한이 서리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비밀 공작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또 그 길을 비슷하게 또 유사한 지역에서 겪어왔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참담한 일은 정규필 대령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 찍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